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썸네일을 제 수익 사진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풋옵션이랑 유로 그리고 채권으로 해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스닥을 3개 있었죠. 거기서 2개를 추매를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라서 2개 정리하고 풋옵션은 지표 발표 직후에 바로 반값이 됐더라고요. 그거 정리하고 유로랑 30년물 채권도 한두 개 정도 더 샀었는데 그거 정리해서 이제 나스닥 수익에서 이런 해칭했던 거 빼고 나니까 한 180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게 밑에서부터 들고 있던 거는 지금 10만 달러 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사실 장만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았더라도 제가 뭐 적어도 2배 이상은 들고 갔을 텐데 아무래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4개를 들고 있었고 중간에 2개를 추가해서 6개가 됐다가 며칠 전에 한 차례 크게 오를 때 반 팔아서 3개 그리고 어제 2개 더 샀다가 다시 2개 팔고 3개 남기고 있고 오늘 오전 중에 다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9,700을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털고 19,700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숏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매매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시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 11시 반에는 GDP 나우 3분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롱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숏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숏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도 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풋옵션이 이제 완전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풋옵션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이제 장 시작하고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인다면 풋옵션이라든지 매도로 들어가든지 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잡아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녁에 한 번 더 차트 양상 보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대파동 1파동을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008년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3파동이 2021년 말까지 진행, 이후 대파동 4파동은 2022년까지 진행한 뒤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파동 절타는 언제든지 날 수는 있으나 최장 기간은 5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채널을 하단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도 5파동 절단 가능성은 현재로선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제 절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저항선 맞고 크게 떨어져 준다면 절단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급등이 나와서요. 지금 구간 2시간 봉으로 보면 7월 11일부터 하락이 진행되었거든요. 1, 2, 3, 4, 5파동으로 하락 W파, 반등 X파, 이후 다시 급락 Y파로 하나의 하락 활동이 형성되었습니다. WXY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은 사실 ABC 반등 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완전히 끝난 후에 1, 2, 3, 4, 5로 올라가는 파동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보면은 이 1파를 선도 세기형으로 1, 2, 3, 4, 5로 마무리한 후에 2파 조정 이후 3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 5로 1, 2, 3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1, 2, 3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1, 2, 3 후에 4파 기간 조정 후에 5파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단순 A, B, C였고 쭉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저항선을 쉽게 넘어줬기 때문에 아예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 공통 하락 구간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 2, 3이어도 4파 하락이 있는 것이고, 반등 ABC여도 하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 도달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이후 추가 상승을 지금으로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락 후에 상승, 후에 조정, 러닝 플랫 형식으로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S&P로 봤을 때도 S&P는 2022년 10월부터 중파동 1파동을 시작한 후에 23년 7월부터는 중파동 2파동 진행, 10월까지 2파동이 진행된 후에 중파동 3파동은 올해 7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4파동 구간인데 이 저항선을 어제 크게 뚫어줬거든요, 상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 중파동 3파동 채널의 하단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단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고요. 오늘 바로 올라가 줄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S&P 선물 차트로 보시면 선물로는 아무래도 갭이 있어서 이 3파동 채널 하나를 뚫고 올라온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 차트가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하단까지는 좀 더 남았고, 다만 이 최근 저항선을 바로 거의 지지하다시피 올라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S&P가 이 현물 기준으로 채널 하단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저항선에 이미 도달해 있고, S&P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좀 엇갈린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좀 더 오르면 일단 숏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2023년 10월 말부터 고점 찍고 A, B, C로 크게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제가 이 지금 하단 채널에서 비비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나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 B, C로 또 이 C파동이 다시 한번 지그재그로 빠져주는 게 제일 이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은 조금 하락 추세가 지저분해져서 살짝 주더라도 하락하는 방향이 더 이제 차트에 걸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30년물 채권 선물 보시면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은 2024년 4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3파동 구간 중에서도 1, 2파동 후에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7월 말에 급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차트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원래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고 급하락이 나오면은 차트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선, 이전까지 여러 차례 저항으로 작용했던 기준선을 현재 그래도 잘 지지선으로 작용해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선물의 경우는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지속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23년 7월까지 진행한 후에 24년 4월 중순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 이후 대파동 3파동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1파동, 3회 2파동 진행 후에 이제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고점 이은 저항선 뚫지 못하고 하락해줬다가 재차 뚫고 전일 기준으로 지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아예 그냥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지되어 줬거든요. 그래서 유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표 발표 직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ABC로 떨어지는 게 훨씬 이쁘다. 제 말대로 떨어지면서 주식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로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해칭 차원에서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제는 여기 지지대 준 거 확인하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제가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구간은 삼각 수렴처럼 보이는 구간이지만 1파동 그리고 플랫 2파동 이후 3파동이 진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ABC로 떨어져주고 상승 나타났다가 이제 지표들이 침체 가능성을 낮게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고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인데요. 이제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면 강달러 기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486에 들어갔다가 지표 발표 직후에 2494였나? 요 정도에 일단 정리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그런 지표가 나왔음에도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의 상승세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삼각 수렴보다도 2파동 종결 후에 1, 2, 3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이런 구간 손절가로 잡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입니다. 러셀은 대파동 1파동을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 후에 대파동 2파동이 4월 중순까지 진행,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매집해서 수익을 크게 봤었는데 또 크게 하락하면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이죠. 수요일에도 올라주는 모습 보이다가 아래로 꺾였거든요. 근데 전일에는 크게 올라주면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주봉으로 봤을 때도 1, 2 후에 3파동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데 올라주려면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며칠간. 어제 기준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롱을 들어간다면 이런 채널 하단 2100선을 손절가로 잡고 매수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을 만약에 원래 사고 싶었던 분이라면 지금 구간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다만 손절가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표로 인해서 또 윗골이 달고 하락하는 모습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봉 기준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거면 손절가는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대 없거든요.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이제 2020년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22년 3월까지 진행한 후에 현재는 하락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ABC로 하락 W파, 이후 반등 X파, 이후 다시 한번 삼각 수렴
Y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과정인데 이게 다시 한번 삼각수렴 과정에 있는 것인지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전일에 1, 2로 주고 3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2077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장 시작하면서 급락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기준으로 월물이 10월물로 바뀌어서 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구간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좀 월물이 바뀌면서 차트가 좀 어긋나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녁 영상에 갭 없는 것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7.87인데 지금 바뀐 월물로 제가 보면 7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7 기준점 잡고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